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좀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그리고 새벽에서 넘어갔을 때는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자, 먼저 좀 시간차 순대로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를 먼저 확인을 해드리면은요. API 쪽과 마찬가지로 재고 감소가 있었습니다. EI 쪽에서는 예상치보다 꽤 많은 수치가 재고가 감소가 됐죠. 430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있었고 비농업 고용 지표와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부분도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를 굵직한 지표들 시장에 어떻게 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임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4번 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무역전쟁 정말 오랜 시간 전달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이 중국에 의해서 일본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또 무역전쟁 이슈 소식만을 메인으로 전달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역전쟁 때문에 정말 시장, 전 세계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종료가 될지 향후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이슈들도 오늘 이제 지표를 비롯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일념으로 많은 나라들과 무역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의 신세계는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영입니다. 자, 금일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다시 한번 상승 국면으로 좀 올라간 상황에서 미국 증시 관련해서 다소 이제 랠리 구간을 펼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어디 포지션에서 한 번 더 이제 나스닥 S&P 매수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용지표가 좀 호조로 나온 상황 속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 채권과 단기 국채와 그리고 장기 국채 10년물에 대한 부분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부분 자세하게 잠시 후 다시 한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락 출발을 한 뉴욕 증시에 대해서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초반에 낙폭 꽤 많이 만회했습니다. 개장 이후, 개장 전부터 낙폭이 꽤 컸었는데 개장 이후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면서 보합권까지 현재는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2,877.75포인트로 0.02%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꽤 빠릅니다. 역시나 나스닥도 개장 전부터 낙폭이 S&P 500보다 더 컸었는데 개장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금은
지금은 상승 전환된 상황이죠.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서의 다시 올라오면서 마이크론 쪽의 상승이 일단 나스닥을 좀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 7,475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이 좀 아쉽게 음봉 마감한 유로FX 현재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16대를 다시 이탈합니다. 1.15880달러 선이 0.3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1,200달러가 지지가 되지만 약보합입니다. 0.12% 하락세 보여주면서 1,20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 발표를 맞았던 오일도 함께 보시죠. 지금 3거래 연속 하락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도 1% 넘는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67달러 중반대가 깨졌고요. 67.19달러 선인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상당히 속도감이 빠릅니다. 개장 전에는 낙폭이 꽤 컸었던 S&P와 나스닥이었는데요. 나스닥이 더 하락폭이 더욱더 컸었던 상황 속에서 개장 이후 30분이 지나간 현재 시각에서는 회복 속도도 더욱더 빠릅니다.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 이어가고 있는 시세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표에 대해서 발표가 고용 쪽에서 좀 두드러지게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의 외신 쪽의 뉴스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경 캐스터 먼저 소식들 전달을 해주실까요? 네, 미국의 8월 고용이 20만 1,000명이 증가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19만 2천 명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미국의 8월 실업률은 3.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월가 예상치는 3.8%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용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이 국채와 또 달러 가격에도 큰 변동성이 지금 야기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뉴욕의 연은 총재는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한다는 압박은 없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연준은요, 시장 신호에 귀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경로가 올바르다라는 발언을 역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는요, 연준이 중립보다 조금은 더 높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보스턴 연은 총재는요, 연준이 점진적인 속도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내년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과정을 밟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의 하락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CNBC 경고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이 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메모리 시장 약세로 당초 예상보다 KLA 텐코가 아무래도 업황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것도 관련주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수요 악화를 또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외 다른 기술 기업들도 매도세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의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기술주를 급락시키는 꼴이 된다라는 계속해서 외신 쪽에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요, 또 규제보다는 무역전쟁 위험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관세 여파가 기업에 어떻게 가해질지가 좀 불확실하고요. 또 애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관세에도 면역이 있다는 믿음은 사실 망상적이다라고 하면서 일부 분석가는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 있을지라도 불매운동이 일어나거나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주식이 최근 분기 들어서요, 2012년 초 기업 공개 이후 두 번째로 나쁜 실적을 보인 상황에서 더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이 월가 트레이더로부터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에 따르면요, 이 페이스북 주식이 6일 약 3% 하락하면서 3분기 들어서 하락폭이 16%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2012년 이후 최악의 분기 실적으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또 회사가 상장된 후 두 번째로 이 나쁜 주가 추이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 주식이 분명히 기술적으로 손상됐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투매 가능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중 2천억 달러 관세 폭탄의 초읽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산업계가 이를 막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미국 산업계는요, 마지막까지 IT 업계를 비롯해서 이 모든 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의 주요 IT 기업 4개에서는요, 이런 추가 관세에 대해 핵심 제품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판까지 지금 로비를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다음 타겟으로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컬럼에 엔화가 좀 급등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과 또 컬럼니스트 제임스 프리멈이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이 통화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지도부와의 좋은 관계를 또 언급을 하면서도 그러한 것도 내가 일본에게 또 일본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지를 말하는 즉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 분쟁의 타깃이 일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무역전쟁이 일본으로 확산될 것인가? 이달 정상회담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EU, 멕시코, 캐나다, 이제 일본까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단계적인 무역 공세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에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eyes Japan trade fight라고 해서 트럼프가 일본의 무역 전쟁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확실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 발휘해온 만큼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와 가치는 무역전쟁 우려 지속에도 브렉시트 합의 기대로 좀 하락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 1% 넘게 올랐던 영국의 파운드화는 이날도 0.3% 오르면서 이 달러에 부담을 좀 주고 있고요. 독일과 영국이 보다 덜 세부적인 브렉시트 안에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 이후 2주의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연속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독일은요,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이 변화가 없다라고 해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면서 수정치 부합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0.13% 급반등하면서 1.1635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주에 이 핵심 메시지는요. 네, 오는 12월에 이 순자산 매입을 끝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라고 BNP 파리바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회의에서 이 다른 주제로 아무래도 브렉시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또 이머징 마켓 취약성에 대한 부분이 다뤄질 것이라면서 경제 하락 위험 목록에 이들이 추가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의 재투자 정책을 좀 더 조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달보다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원유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약 430만 배럴 감소했다고 6일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10만 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내다봤다는 소식이고요. 이상 5일 이슈는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과 실업률에 대해서 두 주요 지표를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해몽 마스터님도 말씀해드렸지만 최근에 채권 금리대에서 장단 금리가 좀 역전하는 커브 플래티닝 현상이 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나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비관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커들로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를 낙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좀 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고용 창출과 임금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경제 호황을 지속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올해가 참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록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 생산 성장률 자체도 4년 내 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 분석적인 발언을 이어갔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해영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S&P 500입니다. 반도체로 번진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무역전쟁에 대한 절정이 이루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환경 자체가 이런 시황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하락폭을 좀 많이 만회한 채 나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일단 재고 발표를 맞았고 일단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하락 압력을 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휘발유 재고에 대한 부분은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자세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주요 업종 역시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요. 오늘장에서는 마이크론 쪽에서 다시 좀 긍정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해영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먼저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입니다. 자, 지금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초반에는 하락을 좀 이어갔었는데 지금은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물론 선물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S&P 500은 조금 약하긴 하는데요. 자,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지금 매도 추세죠. 아니, 누가 봐도 매도 추세예요.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저는 고가갱신이 지속적으로 또 한번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중요한 지지의 조정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 이슈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여러분들 언론에서 무슨 전쟁이다, 폭탄이다, 세금 2천억 부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몇 번이나 강조를 했지만 여기서부터 무역전쟁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어도 저는 매수적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고가 갱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왜냐면 단 하나의 선행지표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시적 환경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차 자체가 뭔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2년물, 30년 동안 채권 스프레드 그 화면 띄워드릴 수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로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품이 지속적으로 발행을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은 제일 의아한 게 그거예요. 야, 이거 거품이 지금 꺼지냐? 이거에 대해서 의아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한번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3번의 30년 동안 역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점에서 아직까지 고가가 갱신 안 되고 있다는 하나의 정황이에요. 고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여유분이. 자, 오늘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격차 자체가 0.234포인트였어요. 정확하게 오늘 한국 시간 2시간보로 0.234포인트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0.18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0.234포인트까지 반등을 조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채권 스프레드의 이격에 의해서 이제 미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매수장으로 갈지에 대한 판단을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0.2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정황이고, 그때 한 번 더 매수를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작은 차트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일단은 나스닥 차트 한번 지금 현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중요한 지지 자체는 보이는 구간 자체가 7230.00이에요. 일봉상. 여기서 이제 당분간 지지를 한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 한 번 더 고가 갱신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 이렇게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차트 보면은 여러분들 60분봉으로 볼게요.
원래 이제 매도 장세 이어지고 최근 장세 자체가 매도 장세가 이어지고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매수가 나와요. 자, 이 네모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저 왼쪽에 보시면은 6월 때 그리고 7월 때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 채권 스프레드의 추세를 본다면은 제로 영역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증시가 거의 폭발을 해버려요. 반토막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스타트 지점이 있어요. 근데 아직 제로 영역에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거는 거품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정황이에요. 야, 이거 거품 자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데 매도 접근은 좀 다소 위험하다. 거품을 즐기자. 그럼 언제부터 보냐? 최소한 극점을 보려면 이 지지 맞고 60분 봉에서 스팬 자체가 밀리면서 추세 타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매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추세 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그럼 이거 자체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무역전쟁 관련해갖고 2천억 부과, 굉장히 조정을 주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근데 제가 염두하는 건 뭐냐면은 올해 이미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미중 무역은 이미 관세가 이미 한 번 부여가 됐어요. 됐는데도 고가 갱신을 했다는 건 거품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정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스프레드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제 최근 1년물 2년 사이에 이제 추세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확대된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 나스닥인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지금은 나스닥을 좀 보여드리는 것 같고. 일단은 중요한 라인 자체는 7230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좀 더 아까 전에서 30년, 40년 방대한 거를 최근 1, 2년 동안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이 한번 보시면 오늘자로 정확하게 0.234포인트예요. 그죠? 이 지금 오늘 어제 엊그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이 채권 스프레드가 조금 반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다시 한번 지금 추세 자체가 제로 영역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품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정황을 여기서 선행지표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표가 세로축이 퍼센트인데 이게 10년물 그 수익률을 말하는 건가요? 네, 뭐예요? 10년물하고 2년물의 이제 금리차죠. 네, 금리차를 정확하게 표현한 건데 이게 좀 더 아까 본 거에서 확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장기로 가면은 원래 장기 자체가 좀 정상적인 부분이라면은 장기 국채가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고 단기 국채가 수익률이 낮아야 되는데 그 간격이 조금 더 줄어드는 그 격차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네. 근데 이게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면은 제로 영역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반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로 영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거품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매수냐 매도냐 이걸 따지고 논하고 있을 때 이게 제로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거품 자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기회에서 그때 한번 매수를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자 나스닥 차트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제로에 안 들어간 거를 일단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나스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제 오늘 이 정도 떨어진 거예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고가에서 오늘 2018년도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고가 갱신을 하죠. 그럼 또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지금이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게 선행지표로 저렇게 많이 쓰였었는데 여태까지 역사가 그래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10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도 이거 거품 안 꺼진다고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나왔어요. 결국에 채권 스프레드 다시 한번 제로 영역에서 올라갔을 때 거품이 엄청나게 꺼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도적 접근을 하고
네, 지금 뭐 국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 함께 도와드릴게요. 일단 뭐 말씀을 해주셨던 장기 국채 금리와 단기 국채 금리의 차가 점점 좁혀져가지고 0에 가깝고 또는 역전, 이 마이너스로 됐을 때 그때 이 전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좀 좋지 않은 경기가 이어졌었습니다. 뭐 많은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국제적인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는데 자, 그런 역사를 시장은 항상 좀 반영해서 사례를 들어서 지금의 현상이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그 전과 사례는 좀 환경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 역전 차에 대해서 뭐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그런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다양한 측면들이 있긴 한데요. 뭐 해영마스터님의 의견도 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여러분들. 어느 정황 하나 거품이 지금부터 꺼지고 있다. 이 정황 자체가 발견이 안 돼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최소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조건이라는 게. 어떤 조건에 만족하고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지. 야, 지금부터 거품이 이제 꺼지기 시작한다. 위기가 반발될 준비가 보인다. 이런 징조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역전쟁 자체는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 관점에서 굉장히 무뎌졌어요. 지금 딱 조정을 주기 위한 딱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딱 소스 같아요. 무역전쟁 2천억 부가, 추가 부가 이거 자체는 조정을 주기 위한 딱 소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무역전쟁 최근에 다시 한번 2차 반발하는 거는 조정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재료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본 뉴스는 앞으로 증시 자체가 5%에서 10% 정도 더 오를 가능성, 연말까지 이거에 대해서 제기한 뉴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하는 건 선행지표가 말해주잖아요. 선행지표가. 단순히 차트 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볼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타이밍에 미 증시가 폭락이 시작됐는지 그걸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근데 어떤 하나 정황 자체가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정 오면요, 기다리자. 다시 한번 추세 먹고 매수 날아갈 때 그때 한번 더 노려보자. 이런 마인드 가지면요,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공경은 여러분들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질 때 공경에 빠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변곡이 나왔다고 이제 공경에 빠져버리면, 잘못 알아버리면은, 확신을 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죽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라인이라든가 지지 자체가 넘어갔을 때 최소한 조건이 일봉상 일목은 넘어가야 돼요. 일목은 지금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제로 영역으로 스프레드가 가고 있는 추세인데 잠깐 약반등했다고 해갖고 이게 다시 올라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품 자체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 제로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FOMC 회의에서 최근에 이제 8월에 이제 파월이 증언을 할 때도 얘기를 했고, 10년물, 2년물 채권 얘기가요, 파월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를 파월이 처음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옐런도 얘기 안 했어요. 옐런도 얘기 안 했었어요, 과거에. 왜냐면은 뭐 이격 자체가 안정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FOMC에서도 주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표를 가지고 거품이 추가적으로 발생될지,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전망될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 소리는. 근데 왜 국내 증시는 안 오르나요? 금리 역전 됐잖아요. 저번에 강의 한번 했어요. 영향 안 받아요, 이제 미국 증시. 근데 조정 한번 져버리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쉽게 무너져요. 원래 내려갈 코스니까. 가뜩이나 외국인 자본 없어 죽겠는데,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 자본 빠져나가는데, 가뜩이나 미국도 조정받아버리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외국인 순매 수량이 작년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나스닥 자체를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지지라인을 체크할 건데, 7300.00 있잖아요. 7300.00. 나스닥 지수로 볼게요. 7300.00 일단 체크를 할 거고,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랠리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지를 받고 60분봉 차트로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이죠. 예, 지지를 받고 60분봉에서 밀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번 더 매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도 2%대로 다시 떨어질 거예요, 밑으로. 그럼 그때는 딱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뭐하러 지금 하냐, 이겁니다.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포지션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하자. 그때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매수적 접근만 하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로 0.234포인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2.1%대, 2%대 접근을 해버리면 그때 한번 추세가 이제 나스닥이 한 번 더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단은 지지를 받나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저가 자리. 예. 중요한 자리는 일단은 이제 기준선 자체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스팬 자체를 맞을 가능성이 커요. 7300.00 여기 앞으로 좀 주시할 생각이고, 여기 지지받고 60분봉에서 어떤 추세가 형성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탄력적으로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지지를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 반나만 체크할 거예요. 반나 체크하고 60분봉에서 다시 한번 이런 추세가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리스크가 굉장히 떨어져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매 자체를 지금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당위성을 설명드렸어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변곡이 왔다는 근거 자체는 단순히 이 차트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과거 10년물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여러분한테 설명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가 가장 이제 스타트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년 1분기. 그래서 트럼프랑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올해 증시 앞으로 고가갱신 랠리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허풍이 아닌 거예요. 허풍이.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 뭐 매도로 가기 전에 좀 거품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연말 끝때까지. 네네. 근데 이제 제로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가능한 부분이니까 허풍이 아니다. 제로로 가면 더 올라간다고요? 제로로 갈수록 더 거품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등이 시작돼 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니, 이전에 2% 이내로 내려갔을 때 그때 좀 매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매수적 접근이요. 매수적. 네, 2% 네. 다시 떨어졌을 때 그때 매수적 접근을 다시 고려할 생각입니다. 거품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을 조금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톡스타를 통해서 강의를 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이 지금 균형을 이루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미 증시라는 것 자체가 매매 해외 선물 하면요, 굉장하게 위험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종목. 최소한 진짜 매매를 할 타이밍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클 때, 그때 한번 매수적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영마스터님은 이전에 국채에 대한 스프레드 역전 현상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시는 그 전제 하에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지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박나연 캐스터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오늘 이제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라고 지금 제목부터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면서 이런 더 긴축된 이런 통화책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좀 지수에 하방 압력을 넣었다라는 개장 소식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존스 지금 지수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쉐브론과 보잉사가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100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S&P 500도 0.5% 정도 에너지주의 조금 부진으로 이제 하락을 했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0.6% 정도 빠진 상황이었고요. 오늘 이제 고용지표에 다들 주목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2.9% 정도 상승을 전월비 대비 나왔죠. 평균 임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는 2009년 이래로 최대치의 지금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의 고용 증가가 20만 1,000
건 증가로 나왔고요. 사실 19만 1,000 예상을 했는데 그를 좀 상회한 수치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제 국채 가격 하락하고 달러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연준은 아무래도 이제 연말까지 2번 금리 인상 올릴 것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9월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지금 12월 여부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는요, 이렇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제가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경제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시장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금리 인상 여부가 이에 따라서 조금 점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다양한 기관들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전쟁 우려와 또 국채 부분의 변동성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증시 상황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나프타, 즉 캐나다와의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은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해결된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아군으로 만들면서 대중국 강경 기조를 더욱더 확실하게 이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요, 미국과 캐나다가 사실 이번 주 말까지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무역 관세를 정말 부과를 하느냐 마느냐 계속해서 지금 관망의 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요. 무역전쟁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타겟이 이제 일본으로 갈 수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 소식도 오늘 시장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이 부분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이런 무역전쟁 이슈가 최고치 경신했던 S&P 500 그리고 나스닥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너무 많은 변동성,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시장은 그만큼 계속해서 끈질기게 잘 버텨오고 왔지만 사실상 폭풍 구름이 곧 몰려올 것 같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다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역 분쟁에 관한 이슈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전달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증시 상황 또 속보 나오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외신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는 월요일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좀 날짜가 밀렸어요. 재고 발표도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 통해서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원유 재고는 APA 쪽과 EI 쪽 모두 재고 감소가 이어졌지만 휘발유 쪽에서는 재고가 증가한 탓일까요? 일단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운이네요. 자,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세를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고 67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가능성이 커요.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네. 큰데 일단은 오일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데 오일은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요. 시황이 없어요. 시황이 없어요. 어떤 예정돼 있는 시황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단일성 시황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최근 장세만 일단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최근 이제 매수에 대한 장세가 파동 자체가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다 아시죠? 기본이에요. 밀리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형성한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파동 자체로는 여기서 매도 추세를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자체는 추세 확장이라든가 추세선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일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오늘 단가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매도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자, 지금 포지션상 딱 보면은 좋은 단가 자체는 68.00이에요. 68.00. 올 때 잡아요, 올 때.
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매도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단가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를 보려면은 틱 차트에서 이제 330T예요. 다시 한번 이제 매도 추세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 이 다시 한번 지지가 밀렸을 때 이런 라인에서 보는 게 단타적으로는 좋으나 조금 이제 중장기 포지션을 좀 끌고 갈 만한 건 68.00 손절은 한 30틱 정도 보유하면은 그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오늘 안 오면 내일 하면 돼요. 다음 주에. 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지지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표 제가 강의도 같이 해드렸어요. 이제 기준선 위치 값을 또 번번이 맞으면은 추가적으로 매도장으로 더 꺼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가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매도적 데일리로 보면은 매도로만 보는 게 맞아요. 괜히 이제 영매매하면서 매수 보고 뭐 이런 장세 자체가 기다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시황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온 거 자체는 시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차트 흐름만 보고서 판단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재고의 영향을 잘 받는 거는 시황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겠죠. 장세 자체가 이제 일봉상 랠리로 조금 펼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다소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추세 자체를 굉장히 잘 먹을 수 있다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스팬 상단 60분봉에서 스팬 하단이죠. 스팬 하단에 좀 지지를 받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재차 매도적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 판단하기 때문에 68.00 손절 30틱짜리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8달러에 대해서 반등 시에 매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재고 발표 있었던 만큼 좀 구체적인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5일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볼까요? 네, 오일 가격은 정제유 지금 재고 부분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하락했다는 소식 제목에서 먼저 보실 수 있으신데요. 사실 이 정제유 부분의 재고 상승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하락한 부분을 상쇄했다라고 하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2015년 이래로 최저치 지금 나타내고 있죠. 네, 브렌트유도 34센트 정도 내려가서 76.16배럴당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WTI도 64센트 정도 빠져서 67.13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43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면서 4억 1,490만 배럴 정도 8월 30일주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 2월 이래로 최저치입니다. EIA 발표치고요. 사실 이제 가솔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이번 여름에는요 드라이빙 시즌에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수요가 좀 높아야 되는데 수요가 좀 다른 여느 해에 비해서 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았다. 약세를 상대적으로 나타냈다라는 점도 역시 오일 시장에 큰 영향을 좀 주고 있고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드라이빙 시즌 때는 이 소비가 굉장히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일 수요가 역시 증가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시장에 앞으로의 예측 가능한 미래적인 면을 봤을 때 어떠한 징표가 될 수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요. 사실 미국의 오일 이란 제재 이 부분은 뭐 연말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오랜 시간 이야기가 계속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란 오일 부분이요. 사실 공급이 50만 배럴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09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해서 좀 소비와 수요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까지 1,005만 배럴 그리고 1,007만 배럴 정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더 필요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일 이슈의 가장 메인 부분은 11월에 있을 지금 미국의 이란 제재에 좀 더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절 때문에 어제 있었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도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재고 발표에 따른 5일에 대한 뉴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금요일장 해왕마스터님과 함께 한 주간 마무리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해왕마스터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장세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아요. 이 해외 선물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황 자체라는 거를 잘 판단하고 그래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 증시 관련이나 한국 증시 관련이나 굉장하게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이번 1, 2년이. 근데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때 엄청난 찬스가 한번 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해놔야 돼요. 사실. 오늘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노리고 한번 하면은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지금 당장 안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직 10년의 찬스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정황이 안 보입니다, 전혀. 지금 계속 저도 봐요. 사실 이제 막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지금 기회야 뭐 이런 걸 보긴 하는데 지금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내다 비추잖아요. 자료를 내다 비추고 과거의 역사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과거 역사상 지금 아니라고 나오는데 왜 지금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지금 나스닥이랑 S&P 풀매도 들어가고 지금부터 그러지 마요. 기회는 정황은 나중에 터지고 나서 봐도 절대 찬스가 늦지 않게 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해외 선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해왕마스터님과 함께 했고요. 끝으로 박나연 캐스터도 마지막 소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금요일장이라 그런지 뭐 특별한 속보보다는 이제 한 주를 좀 정리하는 그리고 다음 주를 좀 예상하는 이야기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레리 커들로우도요, 이 고용지표 호조가 나온 것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좀 치하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 계속해서 호황세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거품이다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무역전쟁 이슈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또 당분간은 또 무역전쟁 이슈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 항상 좀 빅 이슈들이 터진 적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주말에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월요일장에는 어떤 소식을 전달을 드릴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각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